엄마가 재산만 좀 있었다면 내 사업이 이렇게 망하지 않았을 텐데. 70세 김말수는 아들의 차가운 원망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살라고요. 어머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며느리 정혜진의 독한 말이 말순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하던 어머니가 바로 수백억 원 가치의 신도시 핵심 토지 소유주라는 사실을, 그리고 아들이 그토록 성공하고 싶어 하는 건설업이 바로 어머니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때가 왔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로 지금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한겨울밤 9시, 김말수는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70평생 살아온 이 집에서 오늘 밤 쫓겨나야 했습니다. 어머니, 진짜 이제 그만하세요. 며느리 정혜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가진 것도 없으면서 큰 소리만 치시니까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말수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들 태수를 낳아 기르느라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 와서 짐이라니요. 혜진아, 그래도 내가 내 시어머니인데. 시어머니면 뭐해요? 돈도 못 주시면서 입만 살아계시면. 혜진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다른 집 시어머니들은 땅이라도 물려주는데 어머님은 뭐 해주신 게 있어요? 아들 태수는 옆에서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또 사업이 망했다며 술만 마시던 아들이었습니다. 태수야, 너까지 이러면 안 되지 않니? 엄마도 이해해요.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태수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다른 집 부모들은 사업 미천도 대주고 그러는데 우리는 정말. 말순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이 아들을 키웠는데 이제 와서 원망을 듣고 있다니요. 그럼 내가 어디로 가라는 거니? 모텔이라도 가세요. 혜진이 짧게 답했습니다. 돈은 10만 원 드릴게요.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보따리를 챙겼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남편 사진, 그리고 품속 깊숙이 감춰둔 오래된 서류 뭉치를 꼭 쥐었습니다. 할머니, 손녀 민정이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민정아, 할머니는 잠깐 나갔다 올게. 말수는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 민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혜진이 민정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들어가. 감기 걸려. 대문이 쾅 닫혔습니다. 말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와 무릎이 시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말수는 하늘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약속 지키려고 했는데 30년 전 남편이 마지막에 남긴 말이 떠올랐습니다. 자식이 진짜 어른이 될 때까지 땅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그 약속을 지키려고 평생 가난한 척 살아왔는데 결국 이런 날이 왔습니다. 말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보따리는 가벼웠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품속의 서류를 만지며 다짐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밤이 깊어갔습니다. 말순의 뒷모습이 가로등 불빛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 그림자는 쓸쓸해 보였지만 말순의 눈동자에는 어딘가 결연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말순은 역앞 허름한 여인숙 앞에 섰습니다. 대박여관이라는 간판이 반쯤 꺼져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 불 켜진 곳은 여기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여관 주인 아주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룻밤만 쉬어가려고 해요. 말수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방값은 3만 원인데 괜찮으세요? 말수는 혜진이 준 돈을 꺼냈습니다. 1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사흘 정도는 버틸 수 있겠네요. 방은 2평 남짓했습니다. 오래된 도배가 곳곳에 뜯어져 있고 화장실은 복도 끝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따뜻한 온돌이라 다행이었습니다. 말수는 보따리를 내려놓고 방바닥에 앉았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말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태수 하나 잘 키우려고 평생을 바쳤는데 남편 사진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30년 전 농사로 번 돈으로 논밭을 샀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참 고생 많았어.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땅은 우리 보험이야. 언젠가 큰 돈이 될 거야. 그런데 왜 태수한테는 말 안 해요? 아직 일러. 자식이 진짜 어른이 되면 그때 알려주자고. 지금 말하면 놀고 먹을까봐 걱정돼. 그때는 남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수가 25이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말수는 품속에서 오래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땅 등기부등본과 소유권 증서들이었습니다. 30년 전 5천만 원에 산 논밭 20필지. 지금은 신도시 한복판에 있는 땅들이었습니다. 김 비서님이 계속 연락 오시는데 말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일주일 전에도 김 비서에게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사모님, 땅값이 또 올랐습니다. 이제 정말 결정하셔야 할 때예요. 좀 더 기다려보죠. 신도시 계획이 확정되면 값이 몇 배는 더 뛸 겁니다. 벌써 부동산 업체들이 문의를 해오고 있어요. 김 비서는 남편 생전부터 땅 관리를 도와준 믿을 만한 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묵묵히 세금도 내주고 각종 서류도 챙겨주었습니다. 말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다시 주저했습니다. 아직 마음 정리가 안 됐습니다. 창밖으로 찬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수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누웠습니다. 태수야, 내가 진짜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렸는데. 말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제야 알겠구나. 나이만 먹는다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복도에서 누군가 걷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말수는 남편 사진을 가슴팍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정말 틀렸나? 말수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돈이 있다고 말했으면 달라졌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 때문에 자식이 변하는 걸 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말수는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 작은 방에서 혼자 잠든 말순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 어딘가에는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여관 주인 아주머니가 가져다 준 라면으로 아침을 때웠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김 비서님께 전화해야겠어. 김 비서는 한 번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모님, 어떻게 지내세요? 걱정했습니다. 비서님,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물론입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역 앞 대박여관으로 와주세요. 1시간 후 60대 중반의 김 비서가 여관에 도착했습니다. 30년 동안 변치 않은 성실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모님, 여기서 지내고 계신 거예요? 김 비서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말수는 사정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김 비서는 안타까워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참 안 됐습니다. 비서님, 우리 땅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정확히 어떻게 된 거예요? 김 비서는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사모님과 사장님이 사신 20필지가 기억나시죠?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논밭이었는데 작년에 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김 비서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이 빨간색 부분이 전부 사모님 소유입니다. 말수는 눈을 크게 뜨고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신도시 한복판에 자리 잡은 20필지였습니다. 얼마나 오른 거예요?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400억은 넘습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신도시가 완공되면 600억도 가능해요. 말수는 현기증이 날 것 같았습니다. 5천만 원에 산 땅이 400억이 됐다니요. 그런데 왜 아무도 모르죠? 사장님 유언 때문입니다. 김 비서는 옛날을 떠올렸습니다. 아드님이 진짜 어른이 될 때까지 비밀로 하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30년을 기다렸는데 김 비서는 말순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사모님, 이제 결정하셔야 할 때 같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계속 연락해오고 있어요. 말순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태수에게 땅을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비서님, 혹시 신문에 나온 적 있나요? 우리 땅 이야기 말이에요.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나올 겁니다. 토지 소유자 명단이 공개되거든요. 말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곧 세상에 드러날 것 같았습니다. 그럼 언제쯤 신문에 나와요?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한 달 안에는 나올 겁니다. 말수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태수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할까요? 분명 달려와서 용서를 빌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 뉘우침일까요? 비서님, 제가 좀 더 생각해 보겠어요. 사모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시면 안 돼요. 김 비서가 돌아간 후 말수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신도시 지도와 각종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보, 이럴 줄 알았나? 말수는 남편 사진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런 아들일 줄 알았어?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순의 선택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말순은 서류들을 다시 품속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누가 진짜 어른인지 보여줄 때가 온 것 같네. 김 비서가 떠난 지 2시간 후 여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이 문을 열자 손녀 민정이 울먹이며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민정은 말순의 품에 안겼습니다. 민정아,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말순은 놀라며 민정을 끌어안았습니다. 학교 끝나고 여기저기 찾아다녔어요. 민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안 계시니까 집이 너무 무서워요. 말수는 민정을 방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민정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우리 민정이 많이 울었구나. 할머니,
엄마랑 아빠가 매일 싸워요. 민정은 코를 훌쩍거렸습니다. 아빠는 술만 마시고 엄마는 맨날 화내고 말순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른들 싸움에 아이가 상처받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집에서 나가신 거예요? 민정이 물었습니다. 말순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15살 아이에게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을 어떻게 설명하죠? 할머니가 잠시 생각할 일이 있어서 그래. 그럼 언제 집에 돌아와요? 그건 할머니도 모르겠다. 민정은 더 울먹였습니다. 할머니까지 없으면 누가 저를 지켜줘요? 집에 있으면 너무 답답해요. 말수는 민정을 더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상처받게 할 수 없었습니다. 민정아, 할머니가 약속할게. 너만큼은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할머니가 언제 거짓말했니? 민정은 그제야 조금 웃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심각한 표정이 됐습니다. 할머니, 우리 가족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예전에는 다 같이 웃으면서 밥도 먹고 그랬는데, 말순도 그때가 그리웠습니다. 태수가 어렸을 때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혜진도 처음에는 예의 바른 며느리였습니다. 사람은 힘들면 마음이 거칠어지는 법이야. 말순이 민정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 아빠도 사업이 안 되니까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도 할머니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맞아. 그건 잘못된 거지. 민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집 분위기가 너무 무서워서 친구 집에서 자고 싶을 때도 있어요. 말순의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이런 어린아이가 이런 걱정을 해야 한다니요. 민정아, 그럴 때는 할머니한테 연락해. 할머니가 어떻게든 도와줄게. 할머니도 여관에서 사시는데 어떻게 도와줘요? 말수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 당장은 자신도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땅의 비밀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달라질 것입니다. 할머니가 방법을 찾을 거야. 걱정하지 마. 민정은 할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말순도 따라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무서워요. 엄마 아빠가 이혼하면 어떡하죠? 그런 일 없을 거야. 정말요? 응. 그리고 설사 그런 일이 생겨도 할머니가 있잖아.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만은 자신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민정은 집에 가야 했습니다. 말수는 여관 문까지 배웅해줬습니다. 할머니, 내일도 와도 돼요? 물론이지. 언제든 와. 민정이 돌아간 후 말수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민정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또다시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업 파트너가 돈을 가지고 도망간 것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끝이었습니다. 여보, 또 마신 거예요? 혜진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마시지 말라고? 이 상황에서 태수는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요? 은행에서 독촉 전화 계속 오고 있어요. 태수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빚이 3억을 넘었습니다. 집까지 담보로 잡혀 있어서 언제 경매로 넘어갈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방법 생각해 봤어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방법? 친척들한테 도움 요청하든지. 누가 3억을 빌려주겠어? 태수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내 동생도 자기 사업으로 바쁘고. 혜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님께는 정말 물어볼 게 없어요? 엄마. 태수는 코웃음 쳤습니다. 엄마가 뭘 가졌다고. 평생 가난하게 사신 분인데.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숨겨둔 돈이라도 있을 수도 있고. 태수는 화를 냈습니다. 숨겨둔 돈이라니. 우리 엄마가 그런 분이야? 있으면 진작 알려주셨겠지. 하지만 속으로는 답답했습니다. 다른 집 부모들을 보면 자식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데 자신의 어머니는 정말 아무것도 해줄 게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수는 숙취 때문에 머리가 깨질 것 같았습니다. 혜진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어떻게 할 거예요? 민정이 학비도 못 낼 판인데. 알아서 해결할게. 어떻게요? 구체적인 계획이라도 있어요? 태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막막했습니다. 오후에 은행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태수 씨, 이번 달 말까지 원금 일부라도 상환하셔야 해요. 안 그러면 절차 진행됩니다. 전화를 끊은 태수는 절망스러웠습니다. 이럴 때 의지할 부모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른 집 부모들은 참 좋겠다. 태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친구 영수는 부모님이 땅을 물려줘서 빌딩까지 올렸습니다. 현철이는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아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는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태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녁 무렵 태수는 참다 못해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돈으로 소주 한 병을 시켰습니다. 사장님 힘드세요? 술집 사장이 물었습니다. 사업이 망했어요. 태수는 술을 들이켰습니다. 이제 진짜 바닥이야. 그래도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태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도움될 게 없어요. 평생 가난하게 사셨거든요. 그래도 어머니잖아요. 어머니면 뭐해요. 돈도 못 주시면서. 태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옆 테이블 손님들이 쳐다봤지만 태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른 집 부모들은 자식 사업 미천도 대주고 땅도 물려주고 그런다는데 태수는 소리쳤습니다. 우리 엄마는 대체 뭐 해준 게 있어? 술집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태수를 쳐다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부모를 만났나? 태수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새벽 2시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혜진과 민정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태수는 거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태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답답해요. 일주일 후 화요일 아침, 태수는 평소처럼 신문을 펼쳤습니다. 일면에 큰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도시 핵심 부지 소유자 공개, 개인 소유 최대 규모는 김말순 씨. 태수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김말순. 자신의 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이름이 같네. 태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숨이 막혔습니다. 70대 김말순 씨는 30년 전 농지로 구입한 20필지가 신도시 중심가에 위치해 있어 전문가들은 현재 가치를 400억 원 이상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주소는 서초구.
자신이 살던 동네였습니다. 태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여보. 태수는 혜진을 불렀습니다. 왜 그래요? 새벽부터 시끄럽게. 이것 좀 봐요. 태수는 신문을 들고 뛰어갔습니다. 혜진도 기사를 읽더니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어머님이에요? 주소가 우리 동네야. 이름도 똑같고. 혜진은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어머님이 400억짜리 땅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태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어머니에게 한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다른 집 부모들은 땅도 물려준다는데 우리 엄마는 뭐 해준 게 있어? 바로 어제도 술집에서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여보, 확인해봐요. 전화해서 물어봐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태수구나. 왜 전화했니? 엄마, 신문 봤어요? 전화기 넘어가 조용했습니다. 무슨 신문? 오늘 일면에 엄마 이름이 나와 있어요. 말수는 한참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봤구나. 엄마, 그게 정말 엄마예요? 그래. 태수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엄마, 왜 지금까지 말 안 해주신 거예요? 내 아빠랑 약속했으니까. 내가 진짜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지. 태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진짜 어른이 될 때까지. 그런데 내가 어른이 됐니? 말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른이라면 노인을 집에서 쫓아낼 수 있니? 태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괜찮다는 거니? 돈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 대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지. 말수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태수와 혜진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정이 학교 가기 전에 나와서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 왜 그래요? 민정아, 할머니가. 태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전 내내 친척들과 지인들에게서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야, 태수야. 너희 어머니 대박 났더라. 혜진이 너 시어머니가 부자였구나. 이제 걱정 없겠네. 부럽다. 전화를 받을 때마다 태수는 죽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 같았습니다. 점심 무렵 기자들이 집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김말순 씨 아드님 댁 맞나요? 어머님과 어떤 관계이신지요? 태수와 혜진은 집에서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기자들이 돌아갔습니다. 태수는 혜진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가서 사과해야겠어. 당연하죠. 빨리 가요. 하지만 태수는 선뜻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떤 얼굴로 어머니를 만날까요? 그리고 어머니가 자신을 용서해 줄까요? 3일 동안 태수는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집 앞에 기자들이 몰려와 밖으로 나가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태수와 혜진은 대박여관을 찾았습니다. 여관 앞에 서니 다리가 떨렸습니다. 여보, 정말 들어가야 할까요? 혜진이 주저했습니다. 어머니를 이런 곳에서 지내게 한 게 우리잖아. 태수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말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태수예요. 한참 후에 문이 열렸습니다. 말순은 두 사람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왜 왔니?
엄마, 죄송합니다.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말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수와 혜진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방에 놓인 낡은 이불과 보따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가 이런 곳에서 지내시다니. 태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내가 내보낸 곳이잖니. 말순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혜진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혜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태수도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철이 없었습니다. 다시 받아주세요.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철이 없었다고? 50이 다 된 사람이?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태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가 어른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말수는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돈이 있다는 걸 알고 온 거잖니. 혜진이 변명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는 정말로. 그럼 신문에 안 났어도 왔겠니? 혜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들은 신문을 보고 나서야 어머니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인정할게요. 태수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돈 때문에 왔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래, 그럼 뭐가 더 있다는 거니? 이 며칠 동안 생각해 봤어요. 엄마 없는 집이 얼마나 허전한지.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정이도 매일 할머니 찾고. 말순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민정이가? 네, 매일 울면서 할머니 언제 오시냐고 묻습니다. 혜진이 말했습니다. 말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녀 민정 이야기만 나오면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태수는 계속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세요. 기회? 말수는 냉소했습니다. 내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서 기회를 달라고 하니? 앞으로는 달라질 거예요. 효도할게요. 효도라. 말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돈 있는 부모한테 하는 효도 말이지? 태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말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너희는 땅의 가치를 몰라본 게 아니야. 사람의 가치를 몰라봤어. 어머니, 30년 동안 그 땅을 지키면서 너희만 생각했는데 정작 너희는 나를 짐짝 취급했지. 혜진이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이제라도 바뀔 수 있어요. 바뀐다고?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게 쉽게 바뀌니? 태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혈육이잖아요. 태수는 마지막으로 호소했습니다. 혈육? 말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혈육이라면서 왜 나를 길바닥으로 내쫓았니?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수와 혜진은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돌아가거라. 나는 이제 너희와 다른 길을 가겠다. 태수와 혜진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생각보다 훨씬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태수와 혜진이 떠난 후 말수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했지만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김 비서가 여관으로 찾아왔습니다.
사모님 신문 때문에 난리가 났던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오히려 속이 시원해요. 김 비서는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제 땅 일부를 처분하시는 게 어떨까요? 너무 큰 돈을 한꺼번에 관리하기 어려우실 테고.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5필지 정도만 팔고 나머지는 임대로 돌려요. 임대요? 네. 그 수익으로 뜻깊은 일을 하고 싶어요. 일주일 후 말수는 여관에서 나와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큰 집은 필요 없었습니다. 방 3개짜리 아파트면 충분했습니다. 이사 첫날 민정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 민정이가 언제든 놀러 올 수 있게 방도 하나 마련해뒀어. 민정은 기뻐하며 할머니를 안겼습니다. 할머니, 저 여기서 살면 안 돼요? 부모님이 걱정하시겠지. 아빠 엄마는 맨날 싸우기만 해요. 민정의 목소리가 풀 죽었습니다. 말수는 민정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주말에는 할머니랑 지내자. 어떠니? 정말요? 좋아요. 그날 저녁 말수는 요양원에 있던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박순자와 이호복 할머니, 김철수 할아버지였습니다. 말순이 내가 부자였구나. 박순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게 중요한가요? 우리 서로 의지하며 살아요. 말수는 친구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함께 살지 않을래요? 큰 집 구해서 함께 살자고. 이호복이 놀랐습니다. 네.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 사는 게 좋잖아요. 한 달 후 5명의 노인들은 펜션처럼 생긴 큰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각자 독립된 방을 가지면서도 거실과 부엌을 함께 쓸 수 있었습니다. 리아, 정말 좋네. 김철수 할아버지가 감탄했습니다. 말수는 땅 임대 수익을 친구들과 나눴습니다. 말수나, 이런 돈을 받을 수 없어. 박순자가 사양했습니다. 받으세요. 돈이 있어도 함께할 사람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말순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저녁에는 다 같이 모여 밥을 먹었습니다. 민정도 주말이면 찾아와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들, 민정이 때문에 시끄럽죠? 말순이 미안해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집에 아이 웃음소리가 있어야 살맛 나지. 이호복이 민정이를 귀여워했습니다. 민정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학교 이야기를 해주고 노인들은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순자가 말순에게 물었습니다. 말순아, 아들 생각은 안 나니? 가끔 생각나죠. 그래도 제 선택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 사랑은 주는 사람이 있어야 받을 수도 있는 법이에요. 제가 베푸는 만큼 돌아오는 게 진짜 가족이죠.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태수는 돈 때문에 돌아왔지만 여러분들과 민정이는 제 마음 때문에 함께 해주시잖아요.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민정이 할머니 방에 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진짜 우리 집 같아요. 그래. 왜? 모든 분들이 서로 아껴주시잖아요. 우리 집은 맨날 싸우기만 하는데. 말수는 민정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민정아, 가족은 피로만 되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도 되는 거야. 네, 할머니. 그날 밤 말수는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말수는 약속대로 장학재단을 세웠습니다. 이름은 민정 장학재단이었습니다. 할머니, 제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드시면 부끄러워요. 민정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부끄러워할 게 뭐 있니? 할머니에게 진짜 가족이 뭔지 깨우쳐준 게 민정이잖아. 장학재단 현판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기자들과 지역 주민들, 그리고 장학생으로 선발된 20명의 학생들이 왔습니다. 김말순 여사님, 장학재단을 세우신 이유가 뭔가요?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땅은 누구에게도 영원히 남지 않습니다. 말순이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으로 심어준 꿈과 사랑은 세대를 이어 영원히 남습니다. 현판 제막식이 끝나고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요양원 친구들과 장학생들, 그리고 민정이가 함께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멋져요. 장학생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저희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너희들이 꿈을 이루는 게 할머니 바람이야. 그때 멀리서 태수와 혜진이 다가왔습니다. 2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부자 사이였습니다. 엄마. 태수는 조심스럽게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말순은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2년 사이에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왜 왔니? 엄마의 좋은 일에 축하 인사라도 드리려고 했어요. 혜진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뜻깊은 일을 하시다니. 민정이 할머니와 아빠 사이에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빠도 많이 반성했어요. 민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에는 술도 안 마시고 열심히 일해요. 말수는 태수를 자세히 봤습니다. 예전의 건방진 모습은 없어지고 많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래, 이제야 어른이 됐구나. 말순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태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년 동안 매일 후회했어요. 후회했다고 모든 게 다 돌아오니? 아니요. 하지만 이제라도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말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태수야, 나는 이제 너희와 다른 인생을 살고 있어. 여기가 내 가족이야. 말수는 요양원 친구들과 장학생들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민정이는 여전히 우리 손녀야.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완전히 등 돌리지는 않을게.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대신 조건이 있어. 말순이 엄하게 말했습니다. 민정이한테만큼은 절대 상처 주지 마. 그리고 진짜 어른다운 아빠가 되어라. 네, 엄마. 꼭 그렇게 할게요. 그날 저녁 말수는 민정과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할머니, 아빠랑 화해한 거예요? 완전한 화해는 아니야. 하지만 민정이를 위해서 길은 열어뒀어. 다행이에요. 저는 할머니도 아빠도 다 사랑하거든요. 말수는 민정의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민정아, 할머니가 제일 잘한 일이 뭔 줄 아니? 뭐예요? 너 같은 손녀를 만난 거야. 할머니도 제가 제일 사랑해요. 해가 질 무렵 말수는 장학재단 현판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 옆에는 민정이와 장학생들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약속 지켰어. 말수는 하늘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아들이 진짜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렸고, 이제는 더 소중한 것들을 찾았어.
마을 한편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저녁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김말순 할머니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을 누르시면 매주 새로운 황혼연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이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놓치지 않고 시청하실 수 있어요. 댓글로 오늘 주인공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